지난달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약 4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은 통화 내용에 대해 설명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외교 이슈, 국방 이슈, 기술 협력 이슈, 청년 이슈, 여성 이슈,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통화가 이뤄지기 전인 같은 날 아침 주미 한국 대사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주요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외교부와 산업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안이 공개된 지 8일 만인데 이 보고서는 대통령실에도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법안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오전에 접수된 보고서 내용을 펠로시 의장과 통화하기 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화 당일은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었던 만큼 펠로시 의장에게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을 반드시 만나서 IRA법에 대한 우리나라 우려를 제기해야 되는데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펠로시 방한 당시에는 미국 상원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된 단계여서 미국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 전기차 수출이 매년 10만 대 이상의 차질을 빚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죠. 정부는 그동안 갑자기 통과된 법이라 대응이 어려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외교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 법안, 이른바 BBB 법안과 그 대응을 인수위에 보고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갑자기 법안이 통과돼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이 8월 달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지금 한 2달 가까이 지난 겁니다. 이 법은 거의 죽었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넋놓고 있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출범한 이후 외교부가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했냐고 묻자 외교부가 한미정책협의단에 방미를 준비하며 이런 내용을 포함해 미 의회에 경제 관련 입법 동향을 보고했다고 답한 겁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특사로 보낸 한미정책협의단의 단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 외교부는 국회 구두보고에서 정책협의단이 미국을 방문할 때 관련 설명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은 재건 법안이 발의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9월. 바로 한 달 뒤 주미 대사들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법이 시행된다면 미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노력이 훼손될 것이고 호의적인 무역 관계를 재건하려는 노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수혁 당시 주미대사를 포함해 25개국이 공조했고 일단 불리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이 법은 미국 민주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상원에 잠시 계류됐지만 위험 신호는 계속 포착됐습니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코트라도 동향보고서에서 해당 법안을 수차례 언급하며 미국 상원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명기했습니다. 보고도 받았고 위험도 분명했는데 정부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도 관련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무능한 대응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보고할 현안이 많아서 세세한 상황을 모두 보고하진 않았다며 당시에는 반도체법이 현안이어서 더 나은 재건법안은 노조 관련 불리한 요소가 제거된 점을 보고한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